제9장 냅킨 프레젠테이션 8 열정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에너지에 불이 붙어 환하게 타오른다. 저는 이번 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종종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캠프파이어를 위한 장작들이 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장작들을 흩어놓으면 불은 당연히 꺼집니다. 그러나 장작들을 한가운데로 다시 모아놓으면 불은 활활 타오르지요.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하느냐고요? 이 간단한 원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다음의 설명에 집중해 주십시오. 한 개의 장작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장작을 모아놓으면 작은 불꽃 정도는 만들 수 있지요. 여기에 장작 하나를 더 얹어 세 개가 되면 모닥불 정도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이어 하나의 장작을 더 보태 네 개가 되면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상 회원을 후원하기 위해 당신의 스폰서와 함께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당신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스폰서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나기로 한 스폰서가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즉, 당신은 스폰서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는 체온, 분위기, 혹은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할 때의 설렘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당신과 당신의 스폰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예상 회원이 들어오면 에너지는 더 상승합니다.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날 때부터는 당신은 이 메커니즘을 확연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메커니즘을 저는 타오르는 불꽃이라거나 비즈니스의 시즐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스테이크에 비유해 봅시다. 스테이크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냄새에 이끌려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욕구 덕분에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상대로 스폰서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이처럼 이 사업을 맛보고 싶어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으로 마음이 설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회원을 만나는 장소는 레스토랑, 커피숍, 호텔 로비 등이 좋고 시간은 비교적 한가한 오전 중이나 오후 2시경이 적당합니다. 물론 상대에게도 스케줄이 있을 것이므로 시간은 유연하게 정하십시오. 그렇지만 장소만큼은 혼잡하지 않고 조용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을 평소에 확인했다가 활용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모두가 확실하게 모여 장작의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설령 반신반의하는 사람, 약간 젖은 장작이 있더라도 그를 시즐 세션으로 권유해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로 초대하면 장작이 서서히 마르면서 결국 불꽃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서 회의적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젖은 장작을 불 곳도 없는 맨 땅에 놓아두는 것과 같아서 불은커녕 연기도 피우지 못하고 맙니다. 당신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터라 아직은 작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스폰서는 당신보다 약간 더 경험이 많으므로 통나무 정도는 되겠지요. 나뭇가지와 통나무가 함께하면 그곳에 불길이 생깁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즉, 정확한 설명으로 자신감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활기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 누군가 존이라고 합시다를 직접 설득할 때는 아무리 완곡하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 캐롤이라고 합시다. 이 있으면 존이 듣고 있음을 의식하며 캐롤에게 계속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설득당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나 그 대화의 주변에서 들을 때 대화 내용을 훨씬 더 깊고 냉정하게 파악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대화할 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분위기는 또 다른 효과도 냅니다. 전혀 관계가 없던 주위 사람들 중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짝 다가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만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들 중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바탕 활기찬 모임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더라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다른 장소에 앉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도록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걸지 못하는 사람도 당신이 혼자 앉아 있으면 쉽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미팅을 할 때는 밝은 소재로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장 좋은 화제거리는 제품 경험담과 시스템에 관한 정보 등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기회에 중독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정신만 분산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전개할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집니다. 이 사업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대가가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전염됩니다. 특히 회사에 출근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매달려야 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줍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또 봅시다. 아까 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라고 말하면 곧바로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알았어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를 받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